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제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출당 절연론부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뺄셈 정치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 극단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 찬탄파 김상욱 의원이요.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다. 당에서 당연히 출당시켜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원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월 4일을 국경일인 민주주의 기념일로 정하자, 이런 뭐 다소 과격한 도를 지나친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또 뭐가 있었죠. 조경태 의원도 오늘 아침 CBS 라디오 나가서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은 필패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 위법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다. 당헌 당규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제 절연해야 되고 윤 대통령 당적 정리되게끔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 반탄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저기 나오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절연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이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긍정적 자산, 부정적 부채 모두 함께 짊어지고 가야지, 그렇게 인위적인 관계 단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요. 어제 일요일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비상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요,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TK 의원들이요. TK 의원들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를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는데 선거 전략상 손절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TK 친윤 의원들 입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또 뭐 필요한 경우 손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권력무상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TK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한데 묶어서 싸우는 구도를 부각하고 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권영진 의원, 지금 대구가 지역구죠. 대구시장을 했죠. 이 권영진 의원이 오늘 아침 KBS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자기 이름 걸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한묶음으로 소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계 이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은 그 똘마니들 내란 동조, 계엄 옹호 이렇게 해서 요걸 한묶음으로 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집단 국힘 뭐 이렇게 해갖고 하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권영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이미 자연인으로 돌아갔고 당적 정리 등의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 권영진 의원이 한술 더 떠서요. 윤 대통령의 당적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당적 정리도 필요하다. 대통령도 선거나 정치는 당에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조로 가셨으면 좋겠다. 은근히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압박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 탄핵 선고일에 투톱이 권영세, 권성동, 한남동 가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 전달한 메시지는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차기 정권 재창출, 차기 정권 창출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요. 그게 바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선거나 정치 또 당의 일에 참여 직접 나서지 않겠다. 당에 맡기겠다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의 당적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신당 창당을 제안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다 그냥 노노 하고 있다. 노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주변에 신당 하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 하면서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가 지난 4일 그 파면 선고 당일 그다음에 이틀 후인 6일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딱딱 다 자르고 있다 하면서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인위적인 관계 단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분이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겠는가? 아니다. 하면서 윤상현 의원은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절연을 하려다가 분열이 되면은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시간을 들이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게 그래도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자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지혜롭고 현명한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셔야 되고 다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요 민주당이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요 이 기사를 보시면 딱 알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 노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구속을 해야 된다. 재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관저에서 계속 상황 노름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등 이게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TK 의원들 했던 그거 뭐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4월 4일 11시 22분부로요. 이 한국 정치의 구도가 윤석열에 대한 OX에서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견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승리인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조기 대선에서 이겨야 승리인데 지금 그 중간 지점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윤석열 OX가 이제 이재명 OX인데 이거는 이재명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운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해서 여기서 파면돼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이 무대 위에 올려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요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하는 게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저 이번 주 중후반에 나간다는데 아니 파면이나 되고 그랬으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집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 집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죠. 근데 그 며칠 상간 실무적인 준비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 관제에서 뭐 나오기 싫어 가지고 거기 뭉개면서 상황놀이 한다. 뭐 내 또 제2의 계엄을 획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건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 저런 핑계를 대야지 개헌도 피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도도 완전히 윤석열이 사라지는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이재명과 대립하는 그런 구도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쪽의 의도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잖아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되겠는가? 저는요. 아까 출당시키고 절연하고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윤상현 의원처럼요. 윤 대통령 계속 옹호하고 좀 받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너무 둘 다 양극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요 윤 대통령을 당에서 내보내려면요 계엄 직후에 그때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했을 때 그때 그런 걸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서 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에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그를 계엄 해제를 주도하고 그리고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으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처지.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갖고요. 무슨 상황 정치를 할 만큼의 이런 그 에너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이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요.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우리 사회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 문제는요, 뭐 절연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뭐 관계 유지냐 이런 그 양자택일이 아니라요, 그냥 조용하게 좀 뭐 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만져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출당시키자, 뭐 절연하자. 그러면 그거 긁어 부스럼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인간이고 그 스타일상 성정상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럼 뭐 정광훈의 자통당이라든가 그밖에 뭐 다른 사람들 지금 일각에서는 뭐 국민변호인당 그거를 여차하면 뭐 정당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잘못하면요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이렇게 섣부르게 시도하다가 뭐 또 다른 보수 분열의 그 씨앗을 불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이 파면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이 정리하려면 진즉 정리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그거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크게 무슨 뭐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계속 이게 뭐 떠받들고 뭐 이렇게 해서는요. 그건 이재명이 딱 바라는 구도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해법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요.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뉴스에 최대한 등장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뭐 형사 재판 이제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14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내란죄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한다는데 그럴 때는 뉴스가 나겠죠. 그것 이외에는 뭐 어떤 메시지를 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뭐 어떻다, 뭐 윤석열이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는 누구다, 이런 게 자꾸만 나오면 나올수록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선에서 이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